그날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등줄기가 오싹해진답니다. 12시가 퇴실 시간인데요. 전화를 해도 받질 않고요. 문에 가서 이렇게 두들겨도 대답이 없더라고요. 가방하고 모자만 있고요. 친구 이불 덮는 게 없더라고요. 지방도시의 한 무인 모텔에서 일이 벌어진 건 지난 5월 4일. 퇴실 시간이 지나 들어가 본 객실 안엔 손님의 소지품만 남아 있었답니다. 뭔가 이상해서 방 안을 둘러보던 그때 욕실 문 안쪽은 테이프로 봉해져 있고 바닥엔 타담한 번개탄이 보였다는데요. 그리고 욕조에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누군가 이불을 두른 채 욕조에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란 직원은 곧바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번개탄이라든지 주변에 어떤 상황 전략이라든지 가보니까 그런 흔적이 있었다. 사진을 경직이 올 정도면은 수시간이 지났다고 봐야죠. 숨진 상태로 발견된 여성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듯 보였습니다. 경찰의 신원 파악 결과 그녀는 이틀 전 부산에서 실종된 32세 김한나 씨로 밝혀졌는데요. 그런데 부산에는 그녀를 찾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고정 접수된 거는 지금 현재 20명입니다. 조사받자마자 점심시간 밥도 건너뛰고 바로 검찰로 보내가 출입국 금지 요청을 하는 중에 병사체에 발견된 게 확인됩니다. 한나 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후에도 사람들이 경찰서를 찾아와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고소인들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랑은 관련 있는 분들이고 저는 그냥 고등학교 동창이고요. 저는 대학 동기고 여기는 직장 모두 한나 씨의 오랜 지인들이랍니다. 1억 4천원 됩니다. 1억 4천원. 1억 500만 나중에 3억 4천. 1억 500. 26명만 30억이고 이제 나머지 한 10명, 15명 가자니까 50억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투자한 금액을 합하면 신고된 것만 30억 원이 넘는다는데요. 그러다 지난 4월 30일 그녀가 연락을 끊고 돌연 잠적한 겁니다. 해운대 쪽이나 보고 아파트 몇 채를 샀고 자기가 건물통으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건물 통째로 위임받으니까 그래도 뿌듯하네. 할인받아서 건물 분양받았는데 바로 임대 놓으려고. 고급 오피스텔을 관리하던 한나 씨는 부동산 업계의 능력자로 알려져 있었답니다. 그런 한나 씨가 어느 날 지인들에게 솔깃한 제안을 해왔다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처음에 부동산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이런 게 있다고 전전세 계약을 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500에 원래 20짜리 방이면 500짜리 그 보증금이 없으니까 보증금을 낮춰서 계약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100에 40이면 그 20과 40의 차액분이 20이잖아요. 그럼 그걸 밀어줄게. 그러면 그 월세를 매달 받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 집주인이 설정한 보증금 500만 원을 투자자가 세입자 대신 내주면 거기서 발생하는 월세 차익을 돌려주는 이른바 전대차 혹은 전전세 투자를 제안했다는 겁니다. 계약 당시 투자자들은 한나 씨로부터 임대차 계약서와 관리 위임장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차용증도 따줬어요. 원하는 이들에겐 공정증서와 차용증도 함께 써줬다는데요. 한 번도 낯짝을 드렸어요. 한 번도. 의구심이 드는 게 4월 마지막 날까지 돈을 보냈단 말입니다. 검소하고 믿음직스럽던 한나 씨는 왜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까요? 혹시 투자금을 횡령한 걸까요? 하지만 사기라는 게 뭡니까?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득을 취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면은 도망가야지. 영화에서 보듯이 밀려을 하든지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누나야가 씀씀이가 그렇게 했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신발을 하나 2년 전에 사줬다고 했는데 집에 가보니까 그 신발 외에 다른 신발도 전혀 없고. 한나 씨가 관리하던 투자금 30억 원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남아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걔가 핸드폰도 거의 다 지우고 계약서들 원래 그건 되게 소중하다고 들고 다녔던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파일철도 지금 사라졌고 USB도 없어졌어요. 보물상자라고 핸드폰에 있었거든요. 그 계약서 있는 그거랑 USB가 아예 없어졌어요. 패턴을 푼 상태에서 핸드폰을 쥐고
이렇게 죽어 있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3자가 있다는 그것도 제 얘기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저는 그렇게 느껴졌었어요. 제3의 얘기를 하거든요. 혼자만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죽음의 배후에 누군가 있는 것 같답니다. 그 사람이 투자금 30억 원의 행방도 알고 있을 거라는데요. 수사를 맡은 경찰은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추정하시는 그런 게 있나요? 어떤 강압적인 압력에 의해서 지치 못한 저런 극이니까 온 것을 다 해버리고. 죽음의 의혹이 풀려야 투자금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공범이 있다면 과연 누구일까요? 남자친구도 좀 오는 게 제일 처음 첫 계약 갈 때 제가 부산에 있어요. 부산에 왔는데 자기가 장거리 운전을 못한다고 부동산에서 기사를 보내줬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그 기사가 남자친구였어요. 투자자들은 한나 씨와 3년간 동거해온 남자친구가 의심스럽다는데요. 저 같은 다 사람들은 의심을 해요. 그 돈은 내가 다 썼는데 제가 만약에 그렇게 많이 썼다면 돈에서 넘어가고 없죠. 저는 정신 나간 놈이라고 하고 있어요. 저는 진짜 답답하면 저도 3개월 전인가? 그때도 2천만 원을 한 번 내줬거든요. 한나 씨의 부탁으로 운전만 해준 거랍니다. 남자친구도 그녀에게 투자를 했고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이상한 게 실질적인 사장인데 부동산 몇 개를 갖고 있고 20살 때부터 뭐 부동산을 했고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건물들이 있는데 여자친구 보고 이제 그걸 정리해달라 뭐 그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한나 씨가 일한 부동산의 사장이 의심스럽답니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엄청 뭐 좀 다급한 목소리긴 했는데 돈을 찾아주겠다 이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전전세하던 잔금 없이 계시는가요? 잔금은 없어요. 그래. 그렇지만 돈이 묶여있잖아요. 네. 돈이 혹시나 많아요. 네, 지금 사장님이 일을 많이 벌려가지고 그거 따라다니다 죽겠다. 지금 신축된 큰 오피스텔들 위임받아가지고 다 관리하는 건데 잘 보고 배우면 돈이 된다 하더라. 한나 씨는 평소 지인들에게 사장 대신 일을 처리하느라 힘들다는 얘기를 자주 했답니다. 우리 사장님 지금 구치소에 있다. 그래서 대출, 임대, 매매 싹 내가 위임받아서 마무리하느라. 결정적으로 투자자들이 임대 계약서와 위임장을 확인해보니 사장 이름과 함께 그가 소속된 부동산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서류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봤는데요. 여기 부동산이 아닌가요? 부동산 한 1년 됐나? 1년 정도 됐을 거라. 이사 갔는 거야. 수소문 끝에 어렵게 연락이 닿은 사장은 우리와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투자자 중 한 명인 박 씨와 약속 장소로 갔는데요. 일단 뭐 저희 오늘 촬영하기로. 흥분을 가라앉힌 뒤 사장은 계약서부터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보시면요. 말도 안 되는 계약서예요. 왜? 임차인의 도장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간이가 다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떻게 계약서예요? 나를 만날 적도 없잖아요. 한나 씨가 준 계약서와 위임장은 가짜라는데요. 특히 도장이 다르답니다. 실제 원본은 집주인의 지장이 찍혀 있는데 한나 씨가 준 것엔 목도장이 찍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마음대로 연락해갖고 빼빼는데 우리 하층에 걔는 단순 사무보조예요. 우리는 완벽한 피해자예요. 전전세하던 잔금 없이 계시는가요? 돈이 혹시나 많아요. 그렇다면 사장은 왜 한나 씨 가족에게 전화를 한 걸까요? 돈이 묶여있으니까 친절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 궁금해서 사는 궁금하잖아요. 주워다는데 진짜 가고 싶고 물어볼 게 많았어요. 함께 일한 한나 씨의 사망 소식을 듣고 방법이 있다면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랍니다. 그즘 경찰에서 돈의 흐름을 알아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2년 6월 1일부터 그런 내역을 다 보고 보니까 전체 28억 정도가 들어와가 돈이 나간 거는 26억 정도라요. 그럼 나머지 2억은 어디로 갔느냐? 그건 놈의 전기세, 가스비 이런 거 쭉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한나 씨의 통장 입출금 내역을 조사한 결과 투자자들에게 받은 투자금을 매달 이익금으로 돌려준 걸로 파악됐답니다. 결국 최근에 투자한 투자자들만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손실이 커진 것 같다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배후에 누가 있었나요?
배우에 드러난 게 의심을 갈 만한 정황이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에 대한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다 피해자 혼자서 아마 자작극으로 한 거로 지금 판단되어 있습니다. 공범도 없고 투자금을 횡령한 흔적도 없답니다. 자기한테 남는 게 뭐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거의 없었던 거로 그래 보여집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진짜 저 가족들조차도 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한나 씨의 고등학교 친구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학생은 아니었답니다. 조용하고 얌전했다는데요. 그런데 그녀에게 뜻밖의 모습들이 있었답니다. 얘기를 잘 지어낸다는 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내 보니까. 한나 씨가 쓴 편지인데요. 욕심이 난다. 물고기가 하늘을 꿈꾸는 격인가? 욕심은 나쁜 게 아닌데. 항상 좀 사건 사고가 많은 애였어요. 유달리 남들에 비해서. 할아버지가 무슨 힘을 타여가지고 면접에서 떨어졌다. 한나 씨가 잊지도 않은 말을 자주 지어내 친구들과 멀어졌답니다. 그러다 어른이 돼 다시 만났을 때 부동산 일을 하는 유능한 사람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기동을 때나 다른 여자들은 틀리게 행동을 했었고요. 언니 같은 느낌이고 지가 되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나는 내 두 사람이 다 같이 부자가 됐으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전문가는 한나 씨의 범행 목적이 돈이 아닌 다른 데 있었을 거라고 분석합니다.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금전적 이득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인간관계를 좀 더 증폭시키고 사기 행각을 통해서 자기에게 많은 돈이 몰린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본인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줬을 것이다. 남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반식으로 허언증처럼 거짓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자기가 또 남들한테 인정받고 관심받고 사랑받으니까. 전문가들은 늘 주목을 받지 못하던 한나 씨가 부동산 투자를 통해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을 받는 것에 매우 큰 만족감을 느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 해온 거짓말 때문에 피해 입은 이들이 많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상황 논문이었어요. 이제 그 출처가 할머니가 제 결혼해서 주신 그거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희 할머니가 평생 시장에서 일하시면서 그런 분이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미칠 것 같아요. 믿었던 만큼 상처 또한 깊은데요.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면 되겠죠. 하지만 돈이 뭐 한 푼도 없다고 하면 사실상 피해 구제는 어렵다고 봅니다. 새로운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줄 돈을 메우다 한계에 부딪힌 한나 씨. 그녀가 휴대전화에서 마지막으로 검색한 것은 사기죄 형량이었습니다. 돈으로 지인들의 관심을 받고 싶었던 한나 씨. 속여서 미안하다는 마지막 문자는 그녀의 진심이었을까요?